네, 올해 하반기 우리 시장을 가장 강하게 이끌었던 성장 테마가 게임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주가가 내려오는 상황이라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을 모셔봤습니다. 한국게임학회 회장 중앙대 위정현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학기에는 뭐 학생들이랑 게임 좀 하셨나요? 이번 학기에 비대면 수업이라 못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면 수업에 게임을 해가지고 학생들을 혼내주거나 사실 뭐 혼내주는 게 아니라 제가 혼나는 건데 네. 이 학생들 게임하면 제가 항상 죽거든요. 예. 그래서 학생들이 저를 항상 그 교수를 이렇게 킬하고 이러는데 이번엔 그런 어떤 아픈 추억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몇 분 버티세요? 보통 게임 시작하면. 저희는 이제 팀전으로 하는데 개인전으로 하면 바로 죽고요. 예. 근데 팀전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민폐 뭐 고객, 민폐 수준이겠네. 민폐 유저 이렇게 돼서 학생들이 팀전으로 게임을 하면 저한테 그냥 가만 계세요 그래요. 어디 짱 박혀서 가만 계십시오. 나오려고 하지 마시고 구경도 하지 마시고. 네. 일단 지금 게임주들이 차익 매물이 조금 많이 나와서 지금 매수해야 되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일단 게임업계 최근 주목할 이슈부터 살펴볼까요? 예, 게임업계 이제 올해 사실 이제 주목할 이슈가 뭐 세 가지 정도 뭐 됩니다. 하나 이제 메타버스.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코로나겠죠. 코로나가 막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뭐 메타버스, NFT 같은 어떤 기술적인 또는 콘텐츠의 새로운 어떤 트렌드가 좀 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있고요. 또 올해 보이는 재미있는 특징이 또 이제 3N의 아성이 무너지고 있다. 또는 뭐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뭐 표현해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만 게임 대기업의 실적이 올해 부진했다는 점. 그리고 반대로 크래프톤, 카카오 게임즈 이런 데들이 치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대단히 이제 오랫동안 한 10여 년 이상 뭐 3N의 어떤 견고한 어떤 체제가 어떤 질주가 유지가 됐었습니다만 그게 이제 균열이 생기고 있다. 뭐 사실 이건 뭐 좋은 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런 점들을 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이제 측면을 보면 이제 중국 게임하고 관계인데 여전히 이제 중국 게임들은 자유롭게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중국 판호가 좀 열리지 않고 있다라는 점도 올해의 중요한 어떤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조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는데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가장 큰 이슈로 이제 볼 수 있는 게 사실 NFT와 결합을 하는지 메타버스와 결합을 하는지 이게 가장 큰 관심사 이슈로 되고 있거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체크를 하고 계신가요? 위메이드는 사실 이제 그 최근에 이제 NFT 특히 그 코인을 게임하고 결합시켜 가지고 가상화폐죠. 이제 상당한 정도로 이제 시장에서의 지지를 좀 이끌어내고는 있습니다만 위메이드가 그런 어떤 코인 기반의 게임을 준비를 했던 것은 뭐 사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대략 한 준비를 3년 이상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은 이제 상당히 시장의 흐름을 먼저 좀 읽었다라는 점은 우리가 좀 높이 평가할 만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다른 회사들 같은 경우 이제 보게 되면 대략 대표적인 게 NC소프트 같은 경우입니다만 3분기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닝 쇼크를 라고 이제 부를 정도로 아주 대단히 충격적인 실적의 악화를 발표를 했는데 그날 이제 NFT에 진출한다라고 NFT 게임을 개발한다라고 발표함으로써 상한가를 기록했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다음 날 바로 한 2, 3일에 걸쳐서 주가가 이제 다시 빠졌습니다. 폭락했습니다만 그런 걸 볼 때 이제 NFT를 제대로 하는 기업과 NFT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코인이 하나의 어떤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변질하는 기업이 좀 섞여 있습니다. 이제 메타버스도 사실 동일한 지금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만 메타버스를 자신의 어떤 사업 영역에 넣고 또는 메타버스 게임을 개발한다라는 그런 선언만으로도 주가가 폭등하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시장은 옥석을 좀 구분을 하지 않고 일단은 뭐 옥과 석이 다 함께 주가가 뛰는 이런 현상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향후 사실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좀 투자자들이 이제 냉정하게 내용을 좀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좀 되긴 된 것 같습니다. 옥석을 잘 가려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NFT 자체를 일단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슈이다라고 보는 측면들이 있는 반면에 또 거품이다라고 보는 측면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세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기술적 측면에서는 NFT가 향후 이제 게임 산업을 또 하나 새로운 어떤 진화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상화폐와 더불어서 이제 게임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가상화폐나 가상경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가상 공간이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사실 메타버스하고 게임을 결합시키는 것은 좀 우스꽝스럽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이제 뭐 유행어처럼 뭐 메타버스 게임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자체가 사실 형용모순이고요. 그러니까 형용모순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게임은 메타버스인데 거기다가 새롭게 메타버스를 집어넣는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게 창출되는 게 아니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유행어가 뜨면서 과거에 이제 게임이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던 사람들이 그냥 만들어낸 말에 불과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향후에 NFT라는 건 분명히 맞습니다. 향후에 예를 들면 게임 자체나 또는 게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 거래소 또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의 한 요소로서 NFT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현재와 같이 그냥 무분별하게 어떤 투자자들이 몰리는 그리고 이제 NFT라는 어떤 이슈에 몰려다니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버블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은 이 NFT와 결합한 게임 회사 중에서도 실체를 잘 골라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게임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NFT를 현재 그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두 가지 척도인데 하나는 이제 그 기술적 기반을 좀 가지고 있는가, 또 하나는 과거에 그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실적이 있는가, 또 하나는 향후에 그 기술적인 어떤 개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제 되게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지금 과거에 준비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NFT를 한다고 발표를 한 기업은 좀 이상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how to를 물어보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생각해 보겠다라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우리가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이 어떤 그러니까 답변을 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혹시 그럼 기업도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게임을 하는 기업이 지금 유망한지? 지금 NFT하고 코인 관련된 그 전체적인 어떤 비전과 그들의 계획을 보면 대략 위메이드가 일단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있다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이제 특히 NFT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중요한 것은 IP의 힘입니다. 그래서 IP의 힘을 그러니까 그 IP라는 것은 이제 지적 재산권인데요. 그래서 그런 NFT를 끌고 갈 만한 어떤 지적재산권, 즉 게임의 파워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게임의 지속적인 개발력을 가지고 있는가 등등에 대한 몇 가지 어떤 기준으로 좀 봐야 됩니다만 대략 그런 기준으로 볼 때 일단은 대략 그럴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업은 내가 위메이드 또는 이제 컴투스, 게임빌 이런 정도의 기업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은 조금 더 저는 좀 유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메이드, 컴투스, 게임벨이 실체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또 제페토에도 50억 투자한다라는 뉴스가 오늘 나왔고 또 미국 게임 개발사를 인수하면서 또 지적 재산을 확대한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크래프톤은 좀 어떤가요? 크래프톤은 이제 그 전에 이제 여기 방송에서 바로 이제 환경 TV입니다. 나와서 이제 상장 때 그때 제가 이야기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기록이 있었습니다만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장 큰 리스크는 단일 게임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개발력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배틀그라운드라는 그 게임 자체는 처음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개발한 게임이 아니고 소수의 개발자 그룹이 자신들이 원하는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경영진을 설득한 오히려 그런 형태의 어떤 게임 개발에 가깝거든요. 그리고 크래프톤이 원래 이제 주력 게임이던 그러니까 FPS 슈팅 게임이 크래프톤의 주력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테라라는 MMORPG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히려 이제 주력 게임이었는데요. 이후에 이제 MMORPG라는 그 주력 게임은 테라는 그 후에 이제 결국에는 지금은 뭐 그렇게 큰 히트를 못했고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크래프톤이 어떻게 게임의 본래 어떤 개발력을 보여줄 것인가 하는 이슈가 있고 최근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뉴스테이트라는 새로운 어떤 게임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새로운 게임이라기보다도 기존의 배틀그라운드의 좀 업데이트, 좀 대규모 업데이트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크래프톤에 대한 어떤 신뢰 또는 개발력이나 향후의 어떤 유지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좀 불안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작할 때 교수님이 게임하면은 학생들이 교수님은 저 구석에 그냥 가만히 계시라 그랬다잖아요. 게임주 이야기할 때는 우리 손현정 앵커한테 모든 질문을 맡기고 저는 조용히 이렇게 있으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질문이 갑자기 궁금해서 생겼습니다. 플레이 투 earn이라고 해서 P2E라고도 불리는데 많은 학부형들은 게임 그러면 일단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경기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청소년기에 많이 게임을 관심을 가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소위 흔히 말하는 사행성 뭐 플랫폼이라고 저희들이 표현합니다만 NFT라든지 아니면 블록체인 관련된 기술 관련된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래하게 되면 결국 청소년기에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또 고민도 정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규제 당국에서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이렇게 탁월한 질문을 하시는데
왜 이렇게 한 구석에 그냥 처박혀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래도 아니, 적극적으로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좀 해주시고. 실수할까 봐서요. 아닙니다. 전혀 실수가 아니고 예. 이 두 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행성 이슈하고 청소년들 보호라는 그 이슈를 두 개를 결합시켜서 탁월하게 지금 지적해 주신 거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적을 좀 해주시죠. 알겠습니다. 예, 예. 아주 훌륭한 탁월합니다. 교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부분이 좀 이제 고민스러운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과거에 이제 NFT 기반의 또는 뭐 P2E 뭐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이제 P2E 게임에 있어서의 특히 이제 정부라든지 국회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냐, 바다 이야기 트라우마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바다 이야기는 빠칭코 게임, 그러니까 슬롯머신 같은 그런 어떤 빠칭코 게임이 합법화되면서 전국에 사행성 같은 바람이 불었고 정말 쓰나미처럼 밀려왔었고 그게 거의 뭐 전국이 초토화되다시피 했고 그때 이제 정부에 엄청난 거의 노무현 정부 말기였을 겁니다만 부담을 줬기 때문에 지금도 국회나 정부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국내는 여전히 이런 P2E 게임에 대해서 이제 금지하고 있는 바로 그런 정치적 배경이 있는데 P2E 게임이라고 할 때도 어떤 측면이 있냐면 그 게임이란 그 본질적으로 즐거움을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런 점에서 돈을 벌기 위한 게 전면에 등장하게 되면 사실 그 게임에 있어서 상당한 어떤 문제 그리고 게임 운영 자체가 안 되고 파탄에 이를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어떤 사행성 자체를 또한 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금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게임을 관리위원회에 제대로 된 심의 또는 심의를 받고 난 다음에 변형을 통해서 P2E 게임이 등장하고 있다는 이제 보도가 일부에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대단히 우려스럽게 생각을 하고 게임 회사가 과연 이제 청소년들의 이슈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예를 들면 대표적인 이제 확률형 아이템하고 유사한 겁니다만 확률형 아이템을 청소년들에게 안 판다든지 이런 노력들이 좀 필요한데 P2E 게임도 분명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 그런 어떤 사행성 이슈하고 불붙어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 혹시 교수님 영화 좋아하십니까? 예, 아주 좋아합니다. 예, 최근에 보신 영화 중에 바다 이야기가 바로 그냥 화면에 나오는 영화가 있는데 제목 아시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범죄의 도시 보시면은 봤는데요? 2004년도 배경이라서 바다 이야기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제 예. 범죄 얘기 정말 재밌게 봤는데 예. 근데 저는 이제 스토리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배경이 눈에 안 들어왔던 바입니다. 예. 다음부터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